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하트 모양으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교재는 17페이지입니다. 하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정원을 활용해서 하트를 만들 텐데요. 하트를 만들기 전에 도형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도형 툴박스에서 사각형 도형 툴, 둥근 사각형 도구, 원형, 다각형, 별 모양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깥으로 한번 꺼내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각형이랑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랑 원형이랑 다각형이랑 별표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펜툴로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이 도형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원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정원을 사용해서 하트를 제작해 볼 거니까 원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원을 만들 수가 있죠. 클릭 드래그를 하면 타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Shift를 누르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Shift의 기능은 다양했었죠. 정도형을 그릴 때도 Shift를 클릭하면 정사각형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정원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클릭을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너비와 높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네요. 자, 제가 5cm 하면은 50mm를 해주면 되겠죠? 50. 그리고 높이는 25mm를 한번 해볼게요. 밀리미터 단위를 안 적어도 클릭해보면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밀리미터가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너비는 5cm, 높이는 2.3cm인 타원이 그려졌습니다. 컨트롤 R 눌러가지고 잠시 눈금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밀리미터죠? 도형 그릴 때 단위가 밀리미터였죠? 센티미터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미터로 변경을 하고 바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센티미터로 변경돼 있지요. 이번에는 2.5cm, 2.5. 아래쪽은 5 한번 해볼게요. 높이가 5죠. 세로로 긴 타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도형 틀을 그릴 때 이 단위도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이 단위랑 동일하다는 점 변경시키고 싶으면 눈금자 위에서 단위를 변경하면 밀리미터 했을 때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센티미터일 때 밀리미터로 변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바탕을 클릭을 하면은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기죠. 그런데 클릭 드래그를 하면 바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클릭과 클릭 드래그의 차이점이죠.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직접 너비 5, 높이 5, 숫자만 입력해도 됩니다. 확인을 해주면 가로, 세로 5cm인 정원을 그릴 수가 있죠. 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Shift 누르고 바로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불로 역시 Shift 누르면 확대를 하거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지코 그릴 때는 단추 그릴 때 정원이 필요하겠죠? 직접 선택 툴로 살짝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정원은 정점이 4개예요.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확대 한번 해볼까요?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보이죠?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가운데는 여러분 중심축이기 때문에 정점 아니에요. 다각형도 마찬가지죠. 클릭하면 너비와 높이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클릭 드래그, 직사각형.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별표 표시 같은 경우는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자유롭게 별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드래그 한 다음에 혹은 처음부터 Shift를 누르면 딱 좌우 대칭인 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거거든요. 지금 둥그러지는 그 각도는 키보드 방향키 위쪽이나 아래쪽을 클릭하면 곡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안 되고요. 위쪽 방향키를 클릭하면 네 군데 모퉁이가 좀 더 완만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클릭 드래그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누르면 지금 점점점 모퉁이가 사각형처럼 뾰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지금은 몇 각형이에요? Shift 누르면 좌우 대칭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인데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 드래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를 놓아버리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드래그한 상태에서 아래쪽을 누르면 육각형이 오각형이 되고요. 위쪽을 누르면 육각형이 칠각형, 팔각형이 되죠. 저는 지금 오각형을 만들고 Shift를 누르고 좌우 대칭을 만들었습니다. 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드래그 오각형이잖아요. 키보드 방향키 마우스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은 뿌리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아래쪽은 뿌리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역시 마지막에는 Shift를 누르면 좌우 대칭이 되죠. 각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도형 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하면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제 Shift를 누르면 정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 클릭을 하면 수치를 입력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서리가 둥근 아이도 클릭을 하면 모퉁이 반경이 있죠. 커지면 더 많이 곡률이 생길 것이고 작아지면 좁아지겠죠. 원도 마찬가지죠. 클릭해보면 너비와 높이가 있고요. 다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각의 개수예요. 오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육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의미고요. 별표도 마찬가지죠. 별표를 클릭하면 반경, 뾰족한 부분이죠. 가운데 중심에서 뾰족한 부분이 지금 제가 한번 별을 하나 그려볼까요? 네. 클릭을 했을 때 반경이 두 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반경은 가운데 중심에서 가장 길게 뾰족한 부분까지 거리고 두 번째 반경은 가운데 중심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반경이고요. 포인트는 5개의 불을 만들어주세요. 6개의 불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반경을 3으로 해볼까요? 중심에서 3만큼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확인하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네요. 바탕 찍고 원래는 포인트가 5개였죠? 그리고 얘도 2.2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별의 모양이 다시 완성이 됐죠. 여기서는 여러분 파타 연습을 해보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도형을 그릴 때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역시 Shift를 누르면 정도형을 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수치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통해서 직접 선택툴을 이용하여 하트를 제작해 볼 거라고 했으니까 원을 한번 정원입니다.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이동 가능하겠죠?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은 면이 흰색이네요. 면. 가장자리는 선이지 않습니까? 면과 선으로 오브젝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면색을 변경하고 싶으면 혹은 선색을 변경하고 싶다면 박스의 하얀색 부분이 지금 면색이에요. 뒤에 있는 부분이 선색이거든요. 이 부분은 색상 팔레트도 마찬가지고요. 견본 팔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색과 선색, 면색과 선색, 면색과 선색 동시에 바뀝니다. 선택을 하고요. 면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스펙트럼 바에서 면색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선을 변경하고 싶다면 선을 클릭해서 이제 선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면색을 변경할 때는 면색이 앞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을 클릭해서 선이 앞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선색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지금 선이 가늘어서 연두색으로 변경했는데 잘 보이지 않죠? 선택한 다음에 선의 굵기는 획 팔레트 현재 1포인트입니다. 현재 1포인트인데 지금 제가 한번 5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선 굵기는 위쪽에 가도 5포인트였지 않습니까? 10포인트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이지만 지금은 획 팔레트를 추천합니다. 기본은 1포인트였죠. 제가 지금 면색과 선색을 툴박스에서 변경했는데 툴박스에서 면색과 선색을 변경하니까 색상 팔레트와 견본이 동시에 바뀌었죠. 네, 이 부분도 활용 가능하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변경 가능하고요. 항상 근데 면색이든 선색이든 원하는 것을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클릭을 해야만 면색을 변경하겠다, 선색을 변경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동시에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견본에서도 바로 이제 면색 클릭하고 색을 지정해주면 색깔이 변경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선택을 하고요. 툴박스에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는 기본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면과 선의 색상을 교차시키고 싶다면 면색, 선색 오른쪽 위쪽에 있는 곡선을 클릭하면 면과 선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트를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면색은 빨간색, 선색은 그대로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을 활용해서 정원을 하트로 한번 변경시켜 본다라고 했으니까요. 직접 선택 툴로 정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정점의 개수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 하얀색 화살표로 클릭을 하면 모든 정점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4개입니다. 그런데 4개를 동시에 선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우스 포인터를 패스, 선분에 가져가서 살짝 클릭을 하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의 정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점만 선택을 할게요. 선택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 세 군데의 정점은 흰색이잖아요. 메뉴에 있는 정점만 파란색으로 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동을 할 때는 그대로 지금처럼 이동을 할 수가 있죠. 한 개만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컨트롤 Z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수직으로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 중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Shift를 누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Shift는 선택 추가 제외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동 중에 Shift를 누르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죠. 지금 보세요.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동 중에 Shift를 클릭하니까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네, 이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정점이 있다라는 걸, 한 개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드래그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키보드 방향키 위쪽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내려주면 수직이나 이동할 수가 있겠죠. 도식화 그릴 때는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키보드 방향키로 왼쪽 3번 갔으면 오른쪽도 3번 이동해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저는 선택했고요. 위에 있는 정점만 선택해서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서 아래쪽 방향키를 사용해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 정점 양쪽에 방향선이 되어 있네요. 하트는 볼록하게 올라와야 되니까 볼록하게 곡선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방향점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곡선을 움직일 때는 방향점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게 좌우
왼쪽 오른쪽에 곡선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일 때는 평행을 깨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지금 평행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평행을 깰 때는 방향점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요. Alt 키를 눌러서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Alt를 떼면 안 됩니다.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한 번만 평행을 깨주면 된다라고 했죠. 한 번만 평행을 깨주고요. 방향선의 길이와 각도는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모양을 동일한 길이만큼, 동일한 각도만큼 해야 돼요. 지금 각도가 달라지면 균형이 안 맞죠. 정확하게 길이와 각도를 맞춰주면 좌우 대칭이 됩니다. 되었나요? 하트가 되었죠. 하트가 되었으면 아래쪽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아까 정점이 한 개 있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드래그를 통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클릭을 통해도 되죠. 이건 한 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짝 드래그 하고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사용해서 길게 한번 빼겠습니다. 하트가 뾰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뾰족해야 되니까 얘도 지금 방향점이 같이 움직이네요. 같이 움직입니다. 컨트롤 Z. 방향선의 평행을 깨기 위해서는 방향점에서 Alt를 누르고 반드시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중요합니다. 평행을 한 번만 깨주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평행을 깰 필요가 없죠. 이제 Alt를 누를 필요도 없죠.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쪽도 똑같은 길이와 각도만큼. 길이가 달라지거나 길이는 동일한데 각도가 달라져도 모양은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선의 길이와 각도도 동일해야 되죠. 하트가 되었나요? 양쪽에 정점이 한 개씩 더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 방향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들어갔으면 오른쪽의 정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하겠습니다. 이제 하트가 만들어졌나요? 좀 더 뾰족하게 하고 싶으면 각도를 좀 더 뾰족하게 하면 뾰족한 모양의 하트가 만들어지겠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고 크기가 너무 크면 Shift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티셔츠 안에 하트를 하나 넣었거든요. 하나 넣었는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룹이 돼 있어요. 그룹이 돼 있는데 그룹 선택 툴 사용해보면 원래는 오브젝트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였거든요. 4개였는데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는 면색이 지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면색을 더블 클릭하면 면색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룹을 풀지 않고도 그룹 선택 툴로 소매 부분만 양쪽 동시에 선택하고 싶으면 Shift라고 했습니다. 선택 주관은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양쪽이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럼 동시에 또 면색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전체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하고 저는 색상도 괜찮고 견폰도 괜찮습니다. 물음표가 생긴 이유는 색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면색을 다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자, 면색을 견본에서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미리 만들어둔 면색을 색상을 입력해도 되거든요. 자,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위쪽처럼 하트를 패턴으로 등록해서 한번 패턴을 넣어볼까 합니다.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단 지금은 가장 단순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하트를 선택하고 끌어다가 견본에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넣어주면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견본을 제가 바깥으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길게 해놓고요.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등록하고 싶은 하트를 선택해서 끌어다가
견본 팔레트 위에 올리면 플러스 표시가 생겨요. 그럴 때 마우스를 놓으면 지금 끝에 패턴이 등록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모두 선택한 다음에 면색 선택하면 안 되겠죠? 면색을 다른 색을 채우는 것처럼 하트만 클릭해주면 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트가. 괜찮죠? 하트만. 면색을 다른 색으로 채우는 것처럼 방금 등록했던 하트만 클릭해주면 면색 대신 이제 하트 패턴이 들어갔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패턴의 키가 너무 크죠? 조금 작게 만들어서 하트의 색상을, 면색을 제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패턴을 등록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하트 자극을 한번 넣어볼게요. 작게 들어갔죠? 지금 이쪽에 있는 빨간색과 초록색 같은 경우도 이미 만들어져 있던 패턴 등록을 통해서 색상을 채웠죠. 패턴의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패턴의 크기만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패턴 제작할 때 자세하게 한번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크기 살짝 한번 보기만 하세요. 크기 조절 툴을 더블 클릭하고 현재 100%인데 100%가 아니라 95를 입력한다는 것은 5%만 축소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개체의 크기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는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미리 보기 보면 오브젝트의 크기가 5% 축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개체는 체크해줘야고요. 패턴을 체크했습니다. 미리 보기 볼게요. 오브젝트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패턴의 크기만 축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5%만 일단 축소를 했습니다. 복사 아니고 확인이어야 되겠죠? 확인하고 방금 전에 패턴만 5% 축소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걸 반복시켜주는 단축키가 컨트롤 D예요. 그럼 계속해서 5%씩 패턴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 컨트롤 Z는 되돌리기고요. 컨트롤 DDDD 해주면 5% 조금 전에 5% 패턴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정원을 그려서 직접 선택 툴을 활용하여 하트 모양으로 변경시켜 보는 것이었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평행을 깨는 거였어요. 직접 선택 툴의 양쪽 방향선의 평행을 깨는 방법은 방향점에서 Alt를 누르고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반드시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Alt는 복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평행을 깨주면 된다라는 거. 한 번만 평행을 깨주면 다시 Alt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키보드 방향 키로 쭉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봤어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lt 키를 눌러서 방향선의 평행을 깬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오늘은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방향선의 평행을 깨는 거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